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랜만에 현직자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오늘 그 현직자분은 램 리서치에 다니는 현직자분을 모시고, 네, 후배님들한테 좀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취업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레미스치 코리아 CVD 공정팀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 중인 엔지니어고요. 현재는 그 디램 쪽 인터메탈 다이엘렉트릭 레이어인 카파 디비전 배리어 증착이랑 랜드 쪽 오엔 스택 증착 장비 셋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BD 엔지니어시고 램 리서치에 재직 중이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램 리서치는 제가 일전에 뭐 글로벌 장비사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장비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현직자분이 생각하실 때 이 램 리서치의 장점과 뭐 단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회사 장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 좀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내부 트랜스퍼하는 그 잡비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장비 엔지니어를 하시던 분이 공정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뭐 공정 엔지니어셨던 분이 세일즈 그러니까 영업직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다 잘하면은 레미서치 코리아의 엔지니어가 본사 쪽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미국 본사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좀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입사 후에 막상 생각했던 거하고 하는 일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퇴사밖에 답이 없으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부서를 바꿔볼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직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뭐 미국으로 교육 같은 것도 보내주고 뭐 그렇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시스템은 어떤 것 같나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를 많이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뭐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이 반도체는 뭐 미국 가는 거는 이게 되게 좋은 패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젠 그 이게 이제는 뭐 바늘구멍처럼 작은 건지 아니면 넓게 그래도 열려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어때요? 일단은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기회는 달라지는 것 같고요. 사실 공정 엔지니어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공정 엔지니어는 본사 쪽이랑 코업을 할 일이 많아서 뭐 미팅도 평소에 자주 가고 뭐 고객사 웨이퍼 가지고 라이브 데모라는 걸 할 기회도 좀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출장을 갈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장비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수행보다는 좀 교육의 기회가 되시면 이제 장비 교육을 받으시러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비 엔지니어 분들이 일단 명수가 좀 많다 보니까 한 팀에 그래서 각자 돌아오는 기회가 좀 적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네, 그 기구 설계 쪽이 실제로 장비를 제작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은 기구 설계를 이렇게 우리 막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기구 설계를 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미국 엔지니어들이 기구 설계를 한 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가 뭐 활용하는 건가요? 한국에서 직접 설계까지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다 설계도 같은 건 제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 장비 엔지니어 분들이랑 그 협력사 LSP 분들이 같이 셋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CBD 공정 엔지니어는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네 그 어떤 게 이젠 주 메인 잡인가요?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을 보면은 크게 좀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자기소개하면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고객사 들어가는 장비의 공정 쪽 셋업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때 하는 일은 이제 본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레시피를 온사이트, 그러니까 고객사 쪽 평가를 통해서 고객사 연구소 쪽 장비에서 먼저 레시피를 최적화시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양산택 쪽으로 흔들기를 하면서 정해진 스펙 안에 들도록 이제 방막을 좀 일정하게 만들게 레시피를 튜닝을 하거나 혹은 이제 하드웨어 팀이나 소프트웨어 팀이랑 협업을 해서 간단하게 장비 튜닝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장비 사용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고객사랑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프로젝트화를 시킨 다음에 저희 레미스치 본사랑 매주 미팅을 하면서 이제 여러 아이템을 스플릿해서 레시피를 개조도 하고 본사 장비에서 시범을 보인 결과랑 고객사 장비에 적용한 후의 결과를 비교를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수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완전히 신규 장비를 고객사에 드리려고 할 때 웨이퍼 라이브 데모라고 해서 이제 본사나 한국에 있는 연구센터인 KTC 쪽에 패턴 웨이퍼를 보내고 장비 연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좀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레시피를 수정하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네, 장비사에서 이제 공정 엔지니어분들이 레시피를 이미 만들잖아요. 네, 그걸 만들어서 이제는 뭐 고객사한테 제공을 아마 해 주실 거고 네. 고객사는 그 레시피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텐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고객사들이 실제로 한 거랑 이 공정 엔지니어들 장비사 공정 엔지니어들이 만든 레시피랑 결과값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사실 큰 파라미터들은 차이가 안 나고요. 좀 기본적으로 CVD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파워라든가 뭐 뎁타임이라든가 혹은 뭐 좀 그러니까 온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주요 파라미터, 공정 파라미터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공정을 돌리면서 고객분들이 레시피를 조금씩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어보면 남 패턴 웨이퍼에서 평가됐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레시피를 만든 거를 패턴 웨이퍼에 하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객사들이랑 얘기를 소통을 하면서 맞춰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랑도 자주 이제는 의사소통 하시게 되면 이 영어를 그럼 잘 해야 되나요? 일단은 마냥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좀 알아듣는 스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사분들이 사실 영어를 정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안 계세요. 되게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계시는 만큼 발음도 되게 다양해서 그걸 알아듣는 게 일단 일인 것 같고, 사실 영어 자체는 늘 사용하는 반도체 관련 용어들이 있어서, 어, 그런 소통만 기본적으로 되고 또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만 익힌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알아듣는 것까지 가능하면 이제 본사랑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 용어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취업을 할 때 인사팀 쪽에서 보시는 거는 조금 더 영어 스킬이 있는 분들을 유리하게 봐주시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한테 받은 질문인데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뭐 칩메이커 회사의 특정 직무에 쓰는 그 내용이랑 장비사에 쓰는 내용이랑 이게 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요렇게 하면은 좋겠고 이런 부분은 안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이제 외국계다 보니까 회사에서 강조한 그 코어 밸류라는 점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인재상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꼭 갖추고 이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몇 가지 행동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코어 밸류들을 언급을 하면서 요거를 지켰던 자기만의 사례가 있으면은 요거를 자기소개서에 좀 녹이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주의 깊게 읽는 쪽이 주로 이제 현직자분들보다 인사팀 분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면접을 들어가셨던 부장님들한테 직접 여쭤봤었는데, 현직자분들이 협업 때문에 도저히 자기소개서까지 자세하게 읽을 시간이 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소개서를 자세하게 읽기보다는 면접 때 질문을 던지시면서 지원자 파악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고, 인사팀을 타겟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회사에서 강조하던 코어 밸류들을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장비사다 보니까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게 이제 고객분들인데, 이렇게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고, 이런 예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납기를 잘 지킨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런 말은 좀 안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칩메이커 쪽 자소서를 안 바꾸고 장비사 할 때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어, 사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겪어봤던 바로는 신메이커 쪽 자기소개서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고, 장기사를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겟으로 하는 프로덕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CVD 대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더 그 특정 공정에 대한 열정이나 자기 경험을 더 많이 언급을 하는 쪽이 장비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리해 보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장비를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공정 엔지니어도 이슈가 항상 공정 쪽에서만 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실제 뭐 학교 때 사용하는 장비랑 실제 장비사 장비랑 이게 스케일까지 똑같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경험을 해본 게 장비 관련이면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은 석사를 졸업하셨나요? 아니면 학사를 졸업하셨나요? 저는 숙소까지 네 졸업했습니다. 석사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이, 그 장비사 지원할 때 석사분들을 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채용 공고 이런 거 이제는 올리는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석사 우대하는 분들은 석사 우대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학사로 지원을 해도 되나? 이게 경쟁력이 있나?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공정 엔지니어 지원 조건은 석사학위 소지를 한 사람이어서 학사로 지원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장비 엔지니어로 지원을 하는 분들 중에 간혹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 내부 잡비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서를 좀 트랜스퍼해서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할 기회를 좀 가지시기도 하거든요. 네, 요럴 경우를 좀 아시고서는 장비 엔지니어로 이제 학사만 졸업하시고 지원을 해도 어느 정도의 기회는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직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공정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석사 우대하는 게 뭐 대부분의 회사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장비 엔지니어가 제가 요쪽 분야는 잘 몰라 가지고 장비 엔지니어가 그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는 이제 학사 쪽으로 지원하셔도 크게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않겠다, 뭐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장비사에 이렇게 그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제는 이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장비사 쪽이나 아니면 칩메이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렇게 좀 이직을 막지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뭐 이직이 자유로운지 그런 거는 궁금한데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직은 굉장히 자유롭고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고객사로 이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인 다른 장비사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직하시는 분들이 특정 연차가 정해진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연차의 분들이 경력직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누군가 퇴사를 할 때 그 매니저한테 회사에서 주어지는 질문이 좀 있다고 해요. 이게 이 사람이 램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만약에 이제 매니저랑 사이가 좋았을 경우에는 매니저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올려서 퇴사했다가 나중에 기회가 생겨서 다시 재입사를 하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직에 야박하게 굴지는 않고 꽤 열려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역시 글로벌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드릴 질문은 다 드렸고요. 네. 네, 저희 카톡방에서도 이렇게 관련된 내용 답변 주시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감사한데 지금 취업이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취업 시장의 후배분들한테 좀 이렇게 뭐 조언이라든지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굉장히 힘들게 이력서를 난사해 가면서 어떻게 운도 따라서 취업을 한 만큼 지금 굉장히 반도체 사이클도 좀 운도 따라줘야 되고 또 좀 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칩메이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인원을 좀 많이 뽑아줘야 그에 맞춰서 그 벤더인 장비사들도 이제 인원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삼성 쪽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다른 이제 벤더 장비사들도 덩달아서 이제 좀 뽑는 인원이 좀 적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만큼 이제 노력을 열심히 만약에 하시면은 어 사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좀 나이에 예민하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이 정도 나이인데 뭐 이런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굉장히 나이대가 다양해가지고 여러 번 도전을 하시는 것도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리고 다른 회사, 그러니까 무조건 큰 회사를 욕심을 내지 마시고 좋은 회사부터 시작을 하셔도 사실 어떻게든 기회만 주어지게 된다면은 이직이라는 아이템도 있고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작은 기회도 한 번씩 잡아보시는 그런 지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그 좋은 그 회사 생활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에도 또 이제는 연차가 쌓이신 후에도 네, 인터뷰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